안녕하세요. 성형외과 17년 경력의 지금은 무소속 고언니예요. 저희 직원들이 팔자주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20대인 본인들은 팔자주름이 심한데 40대 대표인 저는 팔자주름이 없다며. 그래서 제가 팔자주름 관리하는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줬더니 빨리 팔자주름 영상부터 찍어달라고 성화여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팔자주름 관리하는 법, 첫 번째, 돈 들이고 관리하는 법. 두 번째, 돈 안 들이고 관리하는 법,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첫 번째, 돈 들이고 관리하는 법에는 필러 시술 후 관리 부작용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다 보니 팔자주름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고 시술 관리 받으세요. 요즘은 팔자주름의 필러는 나이를 정하고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유전적으로 팔자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20대부터 필러 같은 시술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를 예방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도 20대인데 벌써 필러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만 해도 30대 초반에 필러를 처음 맞게 되었는데요. 처음 맞았을 때는 1cc, 1cc 양쪽에 나눠서 맞았고요. 그로부터 1년 정도 후에 0.5, 0.5를 나눠서 맞았어요. 그리고 2년 정도 후에 0.5, 0.5를 나눠서 맞았고요. 필러는 맞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맞는 기간이 길어지고 맞는 양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안타깝게도 필러를 녹이는 히알라제라는 주사에 알러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얼굴에 필러를 맞는 걸 굉장히 고심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함부로 필러를 맞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필러를 맞지 않고도 돈 안 들이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가장 흔히 맞는 팔자주름 필러 부작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관리만 잘하셔도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요. 부작용 시 나타나는 증상만 알고 있어도 큰 부작용 피해갈 수 있어요. 보통 팔자주름에 맞는 필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필러를 보통 맞는데요. 히알루론산은 과교정되거나 부작용,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히알라제라는 주사제로 녹일 수 있어서 안전한 필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처럼 히알라제에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한 필러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히 결정하셔야 되시겠죠? 그럼 필러가 혈관을 막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통 팔자주름의 필러는 마취 연고를 바르거나 악광대에 신경 마취를 하고 놓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데 필러가 혈관을 막으면 주사를 맞을 때부터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의심해 보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 아주 심한 멍 같은 경우에 2차 감염으로 인해서 피부 손상도 일으킬 수 있다 보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과 상의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의 원장님들은 단순하게 혈관이 터져서 생긴 멍인지 필러가 혈관을 막아서 생긴 멍인지 판단할 수 있으시고요. 세 번째는 피부 주변으로 빨갛게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올라온다면 정말 의심해 보셔야 되시고요. 네 번째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푸르딩딩한 느낌이 돈다라고 해도 의심해 보셔야 되시고요. 피부 표면에 깨알만하게 농포가 올라온다 라고 하면 의심해 보셔야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필러를 맞으시고 앞이 뿌옇게 안 보이면 정말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 정리하자면 심한 통증, 심한 멍, 심한 붓기, 혈관 불금증, 깨알 농포, 푸르딩딩한 현상, 앞이 뿌예 보이는 현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응급처치만 빨리 하셔도 피부괴사나 실명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응급처치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빨리 병원에 가셔서 히알라제로 맞은 필러를 다 녹이셔야 되시고요. 주사나 먹는 약으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 표면에 농포가 생긴 경우에는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게 제거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먹는 항생제, 소염제를 강하게 써서 2차 감염을 막는 것도 방법이고요. 고압산소 치료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초기에 응급처치를 하신다면 최악의 경우 피부괴사나 실명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은 필러가 맞은 위치에 있지 않고 이동하는 건데요. 흔하게는 맞은 위치보다 위로 올라가서 자리 잡는 건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말씀도 많이 하지 마시고 박장대소로 웃지 말라고 하는데 혹여라도 웃을 일이 많았다면 손가락으로 맞은 부위 위쪽을 꾹 눌러주세요.
바운스 마사지 하지 마시고 지그시 눌러주는 게 필러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심한 운동, 사우나, 그리고 엎드려 주무시는 거는 피해 주시고요. 한 달 동안은 심하게 얼굴을 누르는 경락 마사지는 피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필러 부작용, 주의사항,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팔자주름 필러 아주 간단한 시술이다 보니까 조그만 거 체크해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망의 두 번째, 돈 안 들이고 팔자주름 관리하는 법. 저는 아침에 생긴 베개 자국이 오후에 사라지는 40대예요. 그렇다 보니 팔자주름 고민할 나이인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필러를 녹이는 히알라제라는 주사제에 부작용이 있어서 팔자주름이 있어도 필러를 섣불리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 운동법은 아침 저녁으로 1분씩만 투자하시면 되세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 양볼에 바람을 넣어서 운동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요. 그런데 손가락을 갖다 대는 이유는 그냥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 입술 위쪽으로 주름이 잡힐 수 있다 보니까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손가락을 갖다 대고 바람을 넣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에게 저게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저랑 약속하시고 시계 보시면서 1분 동안 운동해 보세요. 정말 양볼하고 아래쪽 턱이 굉장히 당기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팔자주름 이쪽이 처지기 시작을 하면서 인대한 주름이 생기고 팔자주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쪽에 리프팅이 되면서 팔자주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이쪽 이중턱에 주사나 실 리프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종종 어쩜 그렇게 이중턱이 하나도 없어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운동이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이 굉장히 당기거든요. 그래서 당기면서 피부에 탄력을 주면서 리프팅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다 보니까 이중턱 관리에까지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영상 찍으면서 제 노하우 다 퍼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저녁 때 자기 전에 바세린을 팔자주름이랑 고민되는 입술이나 눈가 주름에 바르고 자는데요. 바세린은 보습 효과 말고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 크림 다 바르시고요. 저녁 때 자기 전에 보습만 한번 바세린으로 해주는 것도 주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더 알찬 영상 가지고 빨리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 안녕.